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사람은 주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태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처하면은 비상한 행동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다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정원 늘리기가 의료개혁이 아니라 의료개혁으로 그리고 의료 대란으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습책이라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측과 티각태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간조선 인터넷판의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제목 첫 문장이 이래요.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해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대란이라는 중요한 사안의 해결책에 대하여 여야 대표가 같은 의견이라니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같은 의견이란 것도 놀랍고 그 같은 의견이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180도 다르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되면은 인간은 비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대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을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유예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제시를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의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로도 이 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제는 한 국무총리가 오늘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나서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의료 대란을 그냥 덮어놓고 즐기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흐름도 대통령에게 불리합니다. 눈앞에 닥친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정원 고집을 물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과 언론 보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 여론, 국민의힘에다가 민주당까지 합세할 경우에 반윤석열 연합전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굴욕적으로 물러서든지 고집을 밀고 나가다가 자멸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2016년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은 동결하겠다라고 한 게 과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이런 제안이 3월이나 4월에 나왔으면 또 몰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의사들은 입을 모아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중간한 거 아니라 깔끔하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에 손상이 가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체면 살려주려다가 국민들이 떼죽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해야 할 엄청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 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미련한 고집으로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위험에 처했는데도 그는 응급실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은 화재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천배 만배 엄청난 위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응급실, 수술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현장에서 한 서너 시간만 있어도 자신의 이 고집을 거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맨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적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고유 권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 맞게 행사되어야지, 그게 지금 윤석열의 2,000명 정원처럼 과학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권한 행사를 하면은 그걸 누가 존중합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런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0명 정원 이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리고 소란스럽기도 하지만은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하면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